안녕하세요. 자, 멘토링 강좌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두 강좌는 개요를 설명한 것이고, 지금부터 한 챕터씩 어떤 강좌를 진행할 것인지 한번 하고, 오늘은 이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엄마 멘토링 레포트입니다. 아이사랑 엄마 멘토링 레포트입니다. 요 표에 보게 되게 되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아이에 해당되는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깔입니다. 자, 그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5개의 오승이라고 하는데, 5개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성과 이성과 감성과 각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은 우리가 스피리추얼 코티온트 해갖고 영혼 지수입니다. 영성 지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성은 우리가 피지컬 코티온트 해갖고 행동 지수입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성은 모랄 코티온트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 하는데 무슨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행동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도덕적 지수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든지 습성에 의해 갖고 나쁜 짓거리들이 이게 포함될 때 우리가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Q라는 것이죠. 요즘 그래 와서 EQ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그래서 이 감성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우울증이라든지 자기지심이라든지 공황장애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위에가 우리는 IQ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 IQ 테스트에 계산만 열심히 해왔지만 IQ에는 그냥 IQ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는 두뇌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표지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있는 것은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은 엄마가 아이를 멘토링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유치원에 어떤 옷을 입혀갖고 보낼 것인가, 어떤 색을 줘야고 보낼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기들이 하루하루 일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초기에는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 너무 교육적인 측면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썼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부 다 풀어서 사주와 상관없이 심리학과 상관없이도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 아이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참 전생하면 대충 뭐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영, 혼, 기, 습, 신 5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의 특성을 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죽은 사람이 뭐 옛날의 영웅이 내가 뭐 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영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영혼의 삶이 영혼들이 일정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이 지상에 있는 부모와의 인연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탄생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에는 타고난 운명과 운세가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내가 영혼의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세는 계속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갖고 인생이 전부 다 바뀐다. 그래서 아무도 사주가 아무리 똑같아 하고
상둥이라 할지라도 이 애들은 전부 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보자고요. 엄마가 일란성 상둥이라 하죠. 저는 뭐 일란성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일란성 상둥이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정성이 똑같이 배분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이 아이의 식성이 똑같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행동이 똑같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일란성 상둥이라도 형님은 좀 차분하더라도 동생은 별나게 되고, 그죠? 동생이 별하면 형도 좀 차분하고, 둘 다 별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난 사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부모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 자, 부잣집에 태어난 손자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손자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사주는 똑같아. 태어난 시간도 똑같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면적인 그 특성만 똑같을 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묘종을 심는다, 채소를 심는다고 하게 되면 묘종을 심는다고 하내보자. 그러면 똑같은 양모장에서 똑같이 키워요.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똑같이 키우면 처음에는 똑같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사오잖아요. 한 개면 1,0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똑같이 크느냐는 거다. 누가 사가느냐에 따라 갖고 어느 땅에 심느냐에 따라 갖고 어떻게 정성을 주느냐에 따라 갖고 누가 그름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갖고 전부 다 다르게 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과나무를 하더라도 사과가 큰 사과, 조막한 사과, 맛이 없는 사과, 맛있는 사과 다 다르겠죠. 이것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명도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사주가 이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애기인데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니는 이 사람하고 사주가 똑같은데 니는 와 이래 안 되노? 이게 아니라는 거다.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 보내놨더만 똑같은 애가 막 전부 다 상독이나 해보자고요.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애들 한 그림 하는데 학교 가면 똑같이 공부하겠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타입도 있고 친구하고 왕따가 되는 타입도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신부는 많이 시키는 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전부 다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심리의 작용. 우리가 애기는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심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심리 구조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애기들은 당연히 다르게 반응할 거다. 심리라는 것은 지 혼자 있을 때는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가 있던 상대가 있어야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어떤 여건이 주어져야만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와 겉으로 표출하는 심리는 다르다는 거지, 그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저 아이는 이중성격이다. 이중성격이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거다. 이중이 아니다는 거다. 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저렇게 행동한다. 자, 예를 들어보자. 손자가 할아버지가 딱 온대. 둘 다 똑같이 반응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더 좋아하는 손자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손자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엄마 멘토링이지만은 저는 할배가 엄마를 대신해서 멘토링 해주는 방법을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의 할배 마음이라고 해요. 할배가 엄마 역할을 대신해서 멘토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고 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학문을 제가 풀었기 때문에 그렇대. 세계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카나다에서 박사학위로 탄생한 것이고, 그 이론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식상에서 충분하게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연과의 만남이다. 자, 인연이 이게 고약한 게, 인생살이는 인연이 제일 고약하잖아요. 혼자서는 못 사니 인연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인 해갖고 사람 인자를 쓸 때, 야, 니는 태어났구나 이랬는데 니 혼자 살아가면 엎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요것이 인간살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항상 부부가 돼갖고 자식을 우리가 낳아서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기도 분명히 인간과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첫 번째는 엄마 부모를 만나겠죠. 그런데 엄마의 의지하기 쉬울 것인가, 아빠의 의지해서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편할 것인가, 애기는 벌써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합이 이루어지면 엄마를 졸졸 따를 것이고, 아빠와 합이 될 때는 아빠를 더 잘 따르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을 엄마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무조건 엄마로서의 그 역할만 다 하면, 아기는 합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충이 됐을 때는 아주 반발심이라든지 반항이 심할 수도 있어요. 반발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인연줄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 자, 예를 들게 되면 인연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줄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모가 조상줄이 있든지 칠성줄이 있든지 뭐 귀신줄이 있든지 신줄이 있든지 이런 줄이 있는데, 엄마가 이런 줄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은 외부의 기들의 작용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애기인데 미친다는 거다. 그러면 부모가 다를 경우, 특히 이 줄은 엄마를 향해서, 엄마에 의해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줄에 의해서 애기인데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미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그죠? 엄마는 이 줄들이 애기인데 미치지 않도록 잘 갖고 가는 거, 키워가는 거, 멘토링 해가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운명을 풀면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체질의 차이다. 건강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애기들이 참 태어나면 처음부터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하게 되면 애기의 우는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자, 애기가 우리가 애를 할 때 애기가 배가 고플 때 우는 소리와 막 똥 오줌이 사가지고 또 우는 소리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애기가 우는 소리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애기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기들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멘토링 레포트에는 아주 신비한 이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변하지 않는 운명과 변하는 운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운명과 변하는 운세. 변하는 운세라는 것은
아기가 판단, 부모가 옆에서 도움은 있을 수 있지, 아기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하는 데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은 자꾸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환경에. 그래서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사주가 되고 아무리 똑같은 묘종이 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다르게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나무가 됐다면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과를 여는 것이, 사과가 상품화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몫은 누굴까? 엄마의 몫이죠.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아기를 잘 멘토링 했느냐에 따라 갖고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두 페이지 가게 되게 되면, 두 번째 장에 가게 되면 우리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은 아기의 영혼이 살아온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혼에는, 우리가 인간은 영혼, 기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개의 영혼은 개로 태어나는 것이고, 돼지의 영혼은 돼지로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은 더 고개가고 이 두뇌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부모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과 태어난 영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혼이라는 것이 차이 납니다. 자, 영혼의 혼과 인간의 혼은 다른 이유가, 혼에는 인간의 부모와 이어져 있던 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은 단 한 가지다. 이것이 DNA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의 혼을 이어받는, 영혼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모의 혼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DNA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얼굴을 담을 수도 있고, 체질을 담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혼이라는 거다. 그래서 부모를 닮은 부모의 혼이, 부모의 DNA,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친자 확인, 또 머리카락 갖고 친자 확인하는 것도 DNA, 그죠? 그 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그 혼 속에는 자기가 태어난 습성도 있고, 특성도 있고, 뭐 성격 품성도 들어있고, 사람 업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살아가면서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영혼 세계에서 많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내가 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부경 이론에 따르면 영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훌륭한 영혼들이겠죠. 그런데 부모들이 불러가 인연을 맺어 내려온다 이 말이야.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인연이 맺어져야 되는데 안 맺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영혼이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는 거다. 영혼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지은 전생의 제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다. 제업. 우리가 그래서 이 제업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제업을 갖고 인생을 잘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윤회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전생의 제업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간악제업, 해악피해라는 게 들어있다. 그제? 간악제업. 그러면 나는 간악제업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간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남인데 피해를 해악을 많이 입혔다는 거다. 그러면 이승에 와서 내가 태어나서 내 이것을 갚아야 된다. 누구인데?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인데 갚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서 안 되고 여기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49가지 제업이 있는데 7가지가 큰 제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럼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보도 있다는 거다. 업보. 업보란 것은 어떻게? 나에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는 요인들이 있죠. 안 갚으면 안 되게 돼 있던 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손자 모범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렇게 이 손자 모범이 이런 게 업보가에 걸리게 되게 되면 이 후손들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손자의 모범을 못했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을 잘 낳아갖고 손자를 잘 키워갖고 그 빚을 갚아야 돼. 그렇게 할아버지는 손자인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배 맘, 할매 맘, 여기 또 손자들인데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갚는 빚이야, 손자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81가지 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인가가 우리인데, 그 태어난 아이인데 아주 꼬약하게 인가가 걸려 있는데, 이 인가는 살아가면서 인연들하고 또 그 인가에 엮여져 갖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다. 이것이 81가지 인가 중에서 9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런 지역과 이런 업보와 이런 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갖고 여기에 인연에 얽히지 않고 편안하게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멘토링 해주는 것이 전생 멘토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게 되게 되면, 여기 보면 상세 설명해놨습니다. 49세, 80, 64, 업보, 81가지 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죠? 인생은, 인간의 운명과 인생은 이 돈으로 뭐 해결하는 거 없다. 지금은 너무 물질 만능주의 돼갖고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많이 파왔잖아요. 자, 재벌들이, 그 엄청난 재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교도소 가게 되고, 대통령도 어떻게 그 인간을 제업에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대통령 하면 뭐해? 또 교도소 가야 되고 그 후손들인데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법칙은 또 이거 부모가 이것을 미리 막아줘 보는 거, 미리 해결해 줘 보는 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고 막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이 돈으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전생에 영원히 지고 있는 짐을 돈 갖고 해결되겠나요? 그래서 내가 애기인데 빚을 많이 짓다 하면 애기를 위해서 빚을 많이 갚아야 되고, 애기가 엄마인데 빚을 많이 짓다 하면 애기가 와서 엄마인데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키워주고 그 빚을 받아야지. 키우지도 안 하고 빚 받으려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멘토링은 애기가 내가 애기인데 빚을 받으려 하더라도 열심히 잘 키우고 난 뒤에 빚을 받아야지. 키우지도 안 하고 빚 받으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것이 우리가 테크니컬한 아이 사랑, 엄마 멘토링 레포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한 장 한 장, 첫 번째, 우리가 전생 제업을 멘토링 하는 거. 전생에는 우리의 제업이라 하게 되면 49가지 제업도 있고 64가지 업보도 있고 81가지 인가도 있는데, 이것을 아기가 잘 갚아내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엄마인데 빚을 갚으려 하게 되게 되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빚을 갚을 거예요, 아기도. 그렇죠? 그러면 엄마는 아기를 잘 키워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자식인데 빚이 많다면 어떻게? 아기가 성공해서 갈 수 있도록 대가는 관계없이 아기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해갖고 키워줘야 할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빚 갚기 위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절대 엄마인데 그냥 온 인연이 아니라는 거다. 그죠? 얼마나 고귀한 인연이에요. 그죠? 그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우주 속에 엄청난 영혼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 자식이고 하필이면 나의 엄마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게 되면 그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겠죠. 빚을 받으려고 해도 잘 키워놔야 빚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빚이 많다면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키워줘야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는 뭐 좌우지간 잘해야 되는 거죠. 키울 때도 잘해야 되고 받을 때도 잘해야 되고 빚이 많아서 갚는 것도 잘해야 되고. 자, 오늘 첫 번째 이거는 엄마는 자식인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다. 그죠? 첫 번째 사랑을 베푸다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해 갖고 더 재미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